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시간 참 빨라요. 맞아요. 벌써 9월이에요. 와, 이제 진짜 다 갔어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근데 아직 좀 덥긴 더운데 9월 하면 또 가을이 오는 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독서의 계절, 낙엽의 계절, 낭만의 계절. 이제 무더위를 이제 막 벗어나는 시기라서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선선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또 하나 있죠. 외로움의 계절. 예진 씨는 9월, 또 가을 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나요? 9월 하면 또 뭐 가을 소풍, 음.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어. 뭐 약간 설렘도 있죠. 그렇죠. 네. 성인이 돼서 좀 외로운 것 같아요. 뭐 좋은 일이 별로 없나 보다. 없어요. 자, 이렇게 설레는 9월의 과거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떠나볼까요? 좋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72년 9월 5일 뮌헨 올림픽을 피로 물들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의 게릴라들이 이스라엘 선수단의 숙소에 자동 소총을 난사하며 침입한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 역도 코치와 레슬링 코치는 게릴라들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이런 일이 개막 당일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요. 행복한 경기를 모토로 열흘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죠. 그런데 검은 9월단은 정확히 어떤 조직인가요? 과거 항공기 납치로 유명한 팔레스타인 해방 대중전선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인데요. 후세인 국왕군이 1970년 9월에 요르단 내에 팔레스타인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는데 이 시기를 검은 9월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테러리스트의 한 획을 그은 카를로스 자칼이 몸을 담고 있었던 조직으로도 유명하죠. 이들은 9명의 이스라엘 선수를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에 억류 중인 200여 명의 검은 9월 단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검은 9월 단원들은 인질들을 끌고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기 위해 헬리콥터 편으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당시 공항에서 서독 경찰은 비행장 구출 작전을 폈지만 실패하면서 검은 9월단 단원 5명과 경찰 1명, 이스라엘 인질 9명 전원이 결국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올림픽은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대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테러의 충격과 공포로 경기가 바로 진행되기는 힘들었겠죠. 이 사건으로 인해 올림픽 대회가 24시간 이상 중단됐고 추도식이 거행된 후 재개돼 올림픽 사상 최악의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7년으로 가볼까요? 1977년 9월 5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보이저 1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됐는데요. 이런 소식만 들으면 네. 참 가슴이 참 원대해져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사실 보이저 2호가 1호보다 먼저 발사되지 않았나요? 원래 1977년에 보이저 2호가 원래 먼저 발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사이언스 앵커다우시네요. 그렇죠. 보이저 2호가 약 2주 먼저 지구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번호가 뒤집힌 이유는요. 1호와 2호의 여행 경로가 크게 달랐기 때문이래요. 보이저 2호가 훨씬 크게 돌아서 느리게 도착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이저 1호가 2호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4달이나 빠르게 목성 가까이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매겨질 때부터 이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의 관점에서 본 거네요. 맞아요. 보이저 1호는 발사된 지 2년 만에 목성을 통과했고 3년 만인 1980년 토성을 지나며 수많은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왔습니다. 보이저 1호는 1980년 최초로 완벽한 태양계의 모습을 촬영했고 목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 토성의 고리가 1000개 이상의 가느다란 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얼어붙은 바다로 덮여 있다는 사실 등 수많은 것을 알아냈는데요.
그리고 또 보이저 1호에는 그 인간이 탑승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그 인류의 문명을 알 수 있게 그 여러 가지를 좀 복원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탐사선 내에 지구 사진 118장과 또 90분 분량의 음악, 개가 짖는 소리, 또 고래의 음성, 또 세턴 5호 우주선의 발사 소리 등 온갖 지구의 소리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어를 포함해서 55개국의 인사말, 사랑에 빠진 젊은 여성의 뇌파, 또 유엔 사무총장의 인사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들으면 지구에 안 와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알겠다. 그러니까, 지구 어떤 느낌인지. 생명체들인지 알겠다. 알겠다. 이후 보이저 1호는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도 우주를 향해 계속 나아갔는데요. 마침내 2013년 보이저 1호는 지구를 떠난 지 36년 만에 인간이 쏘아 올린 비행물체 중 처음으로 태양계를 벗어나 더 먼 미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9월 5일 약 10톤의 어선 돌고래호는 20여 명을 싣고 투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전남 해남으로 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10시, 예정대로라면 돌고래호는 해남군 남성항에 도착해야 했지만 소식이 없었는데요. 함께 추자도에 갔던 돌고래 1호와 오후 7시 44분, 잠깐만이라는 마지막 교신을 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해경 추자안전센터에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밤 9시 3분 제주 해경 상황실에 이를 보고했고 밤 9시 10분부터 해경의 수색이 시작됐지만 다음 날 아침 6시 25분 돌고래호는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때 생존자가 3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어선이 발견하고 구한 거였대요. 전복 후에 시간이 꽤 지났는데 선원들이 어떻게 버틴 건가요? 다행히 아이스박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스박스를 붙잡은 상태로 통신이 끊긴 지 11시간 만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을까 봐 서로 뺨까지 때려가면서 붙잡고 있었다고 해요. 이후 해상에서 발견된 사망자의 시신은 모두 15구였는데요. 승선 명단에 있던 22명 중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발생한 해상사고. 우리 사회에 또다시 아픔과 충격을 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5일의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44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4년 반 동안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던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을 영국군이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서유럽이 나치에게서 벗어난 순간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1990년은 우리들의 여왕, 피겨의 여제 김연아 씨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국경일입니다. 네. 퀸연아.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네. 이 당시에 김연아 씨의 그 연기가 지금의 이 피겨 유망주들을 만들었죠. 맞아요. 이제 김연아 키즈가 된 거죠. 다. 맞아요. 그리고 2004년 9월 5일은 정말 신기하게도 국내 피겨 사상 100년 만에 당시에 김연아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날이기도 합니다. 뭔가 타고난 히어로다 정말. 네, 날짜까지 이렇게 맞춰준다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1987년에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금지가요 500곡을 해제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 못 나오는 노래들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떤 맞아요. 곡들이었나요? 지금은 또 널리 불려지는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네, 그리고 이장희의 한 잔의 추억, 송창식의 고래사냥 같은 명곡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